이제 네 번째 순서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방향과 교육 특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 교육 관련 특구 운영 사례와 성과들, 요건 좀 뭐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정리되어 있는 걸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육발전특구, 이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물론 이제 현 정부의 그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로도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전혀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용어는 좀 달라지고 했겠지만. 그런데 이게 좀 지금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하고 좀 관련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글로컬 대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교육발전특구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육발전특구를 잘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도 글로컬 대학과 연결을 좀 잘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된 대학들이 있죠. 특히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나 전북대가 여기에 선정이 다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 교육발전특구와 접목을 시켜서 발전 전략을 잘 짜야 성공적으로 운영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면 각각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좀 보시고요. 주무부처도 보면은 있는데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이건 말 그대로 그 지역을 뭘로 특화시킬 거냐, 교육을 가지고 특화시킬 거냐,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특화시킬 거냐. 그러니까 이건 주무부처, 소관부처가 당연히 교육부가 아니겠죠.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이 됩니다. 지정 목적도 보면 대개 이제 뭐 국제화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예시라든가 지정 현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징 및 성과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는 목적은 명확해 보이지만 굉장히 협소하죠.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 현안 특교를 지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육 국제화 특구는 일반 예산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기재부나 산업부나 이런 데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자체가 함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청은 같이 했는데 누가 발을 쓱 빼버릴까요? 일반 지자체가 발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지자체 쪽에서는 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 이제 교육 분야의 지역 현안 특교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교육청에게 이제 떠넘겨지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고등혁신 특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이런 부분들도 특징과 성과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된 게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서 이제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이 이제 운영이 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교육 특례들을 좀 발굴해서 일정한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동수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좀 더 승인을 좀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타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인정하는 범위를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로 좀 늘려준다든가, 겸임교원 채용과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가, 현장 실습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풀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 선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한 성과는 거뒀는데 또 적용 지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례 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런데 법률상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적용의 한계가 상당히 크다 하는 겁니다. 초중등교육 쪽에 있어서도 뭔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례들을 좀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역시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은 교육발전특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현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요. 앞에 구체적으로는 앞선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에 지방시대 교육개혁 본격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를 했죠.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이제 목적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라. 그래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을 하고 궁극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정주성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인구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지역의 생존과 발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방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이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정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글로컬 대학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컬 대학에서도 정주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을 해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서서 첫 번째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한할 것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방시대 4대 특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연계해서 어떤 성과들을 좀 낼 수 있게 계획을 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특례 이거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지금 아마 실제로 지자체에서 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큰데 이 고민을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다른 데 벤치마킹부터 시작을 해요. 다른 타법에서 어떠냐, 다른 시도에서 어떠냐, 다른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늘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 하면 좋죠. 그런데 다들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좀 더 해당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야 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현장에서 해야죠. 그럼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데 표면적인 원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인을 좀 진단하려면 정책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법 제도적인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규제가 있고 이것을 풀려면 어떤 특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교육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해서 현장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모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정말 이 운영 모델에 진짜 필요한 규제, 이걸 좀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교육부도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늘봄학교 이거 다 공감할 거예요. 근데 진짜 가로막는 게 뭐냐? 방과 후 과정의 강사료나 교통비 이거 현실화 안 해주면서 어떻게 해당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우수한 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이걸 풀어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가 늘봄학교로 특성화하겠다고 지금 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라도 이런 거 풀어달라고 제안을 하고 교육부가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교육 없는 학력 향상 지원, 사교육이 없어도 되는 그래도 학력 향상이 되는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초등학교 3시 학교제라든가 이런 거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EBS 수능 반영은 이건 이제 전국적인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만 줄 수는 없겠죠. 정말 뜬구름 잡기식의 이상적인 정책 그거 하지 말고 진짜 현실에 필요한 거 요거 해서 지역의 정주체제 구축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교육발전특구 담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국은 담으려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고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특례 법률적 근거 이거 못하고 교육발전특구 제대로 할 수 없다. 정말 법률적인 근거 빠르게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2대 국회 상황에서는 정말 체계적인 입법 방안과 입법 전략 마련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기존의 정책 연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 특례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기존의 똑같은 방식의 정책 연구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입법 방안, 입법 전략, 특히 22대 국회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 초안들에서 좀 벗어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제대로 좀 특별법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특례연구원을 설치를 해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분담금을 좀 내는 방식으로 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해서 특례 발굴과 정말 입법까지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